최미용 씨 혹시 장인어르신하고 좀 이렇게 좀 저희 장인어른하고는 뭐 크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3년 정도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딸만 둘이잖아요. 제가 2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없고 아무도 없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그 딸만 둘이니까 명절 때 가면 이제 추석 때나 구정 때 가면은 저같이 가면은 자네는 그 저기 남의 식구만 이렇게 기를 건가?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남의 식구만 이렇게 기를 거냐 이거야. 그래서 딸들은 출가이. 남의 식구라니요? 딸 그 남의 식구 아니야. 아들이 없다 이거지 아들이. 아들을 낳으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네가 이독자고 네가 아들이 없으면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 걱정해 주세요.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진정한 장인. 근데 제 마음은 고맙죠. 고마운데 저도 낳고 싶었어요 아들.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저는. 근데 셋째까지 하기 부담스러워. 어차피 딸 둘인데 행복하게 살다 가면 되지.까지 그 아들은 낳아서 뭘 하냐. 어? 그 위로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을. 선수친 거지 선수. 우리 사람이 더 위축이 되니까. 어렸을 때 그 딸만 둘이 있으니까 하나 더 낳으려고 애썼어요 저희 집사람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씩 들고 가야지 하나 어떡하니. 어려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는 안고 하나 들고 당신 하나 들고 하나 들고 되지 하나 어떻게 할 거야. 좋다. 왜 어른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 의사 표현을 많이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특히 아랫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줬으면 좋겠고 알아서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그 마음은 가득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원활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시아버지랑 저랑 뭐 대화가 잘 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해 어버이날 때 너무 평상시에 좀 잘 못하고 그래도 며느리인데 예쁘게도 못 굴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래 다른 건 몰라도 꽃은 내가 그래도 꽃꽂이도 배우고 했으니까 해드려야지 하면서 새벽에 막 그 터미널 가가지고 막 꽃도 막 사가지고 화기도 예쁜 거 사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막 해가지고 진짜 제가 봐도 좀 근사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또 제가 막 예술혼이 불타올라서 초록색 카네이션에다가 막 둥글레 잎에다가 막 그 보라색 꽃, 그 오랑캐 꽃인가 뭐 그런 것도 넣고 하얀색 꽃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갔어요. 이상하니까 이상하다. 이상해. 아니 나름 예뻤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저한테 시집가서 정말로 처음으로 제 핸드폰으로 아버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나한테 전화를 직접 하신 일이 전혀 없으시고 항상 하실 말씀이 있으면 남편 통해서 했었는데 왜 이러시지? 하고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첫 마디가 나다. 네 아버님, 너 어제 그 꽃 무슨 뜻으로 갖고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밤새 생각. 어머니가 밤새 생각하신 거야. 너무 고민하신 거야. 색깔이 특이하잖아. 색깔이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왜 그 어떤 수많은 꽃 중에 요만하게 하얀 꽃이 있었어요. 한 요만한 국화 아니에요, 국화? 국화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냥 안개꽃 그렇게 비슷한 치면 거. 안개꽃보다 약간 큰 게 있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만들려고. 너 나 빨리 죽으라고 하얀 꽃 넣었냐? 하얀 꽃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딴 거보다. 이 마음을 몰라주신. 근데 그때는 진짜 서러워서 제가 진짜로 아무 눈치 안 보고 엉엉엉엉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저희는 어버이날마다 너무 편하게 꽃을 안 남편이 항상 꽃을 담당해요. 빨간 꽃 중에서도 제일 빨간 꽃으로 준비해 주세요. 뭐 제일 편하니까 제일 많이 팔고. 그러니까 제일 촌스러운데 제일 많이 팔리고 아버님이 흐뭇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도 항상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웃어요. 아버님, 저희가 빨간 꽃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니 그래. 네. 시어머니랑은 공통의 소재가 있잖아요. 허다못해 뭐 드라마에서 줄거리 주인공 얘기하고 뭐 패션도 하고 뭐 식당 얘기도 하는데 아버님하고는 진짜 별로 드라마 잘 안 보실 뿐더러 할 적.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더러 무슨 기계 유시했더니 그 무슨 파 몇 대 뭐니는 거예요. 맞아. 파라면 쪽파 양파밖에 모르던 저런. 그랬더니 아버지랑 오빠들 그런 거 얘기 안 하더나 그러시는 거예요.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뭐 별로 이렇게 자랑스러운 집안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외워야 되나.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아버님이랑 할 멀어졌네. 얘기가 없고 어떻게든지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아버님이 다 옛날 얘기, 그러니까 역사.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 우리 가문에 뭐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근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멀리하게 돼서 좀 제발 부탁이 이건데 달라요. 비기, 예, 그분은 버들님이시고 저는 비기. 옆에서 저희는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홍준 교수라든가 그다음에 유길준 선생님이라든가 유진호 박사라든가 다 있지만 전 유관순 자기는 예. 유현영 씨. 유현영 씨지. 그래서 이왕이면 꼰대 소리를 안 들으시려면 어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맞아요. 오늘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는 도망가면 되지만 시어머니는 바로 붙어서 전도 붙여야 되고 그러는데 차강수 씨는 혹시 어머님 또 세셨잖아요.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도 대식 가시고. 그렇죠. 예. 저희 어머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승질에 나시면은 밥상을 들어 엎으시는 예, 이게 딱 천장에 밥그릇을 붙게 만드는. 예. 이제 결혼을 한다고 딱 그러니까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이제 딱 데리고 갔는데 너 나랑 같이 결혼 전에 목욕할 수 있니? 그런 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 생각을 하신다고.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셋을 또 낳다 보니까 여자가 이제 건강한지도 보고 어떻게? 아니 목욕탕 그다음에 엄마의 바람은 딸이 없으니까 진짜 딸처럼 아껴주고 싶어서 아까 장인어른하고 반대로 우리 어머니는 딸하고 제발 목욕탕 한번 가서 등 한번 밀어주는 게 소원이에요. 어머 대박. 그래서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게 근데 친치검사를 저희 집사람이 기꺼이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기꺼이 가서 등 밀어드리고 뭐해서 어머니가 딱 결혼 같이 전에? 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처음에 목욕탕 갔다 오시고 나서 애가 너무 싹싹하더라.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군기 잡기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 6시 반까지 와라. 차례 지내려면은 제가 예를 들어 화장실에도 화장실 안 보고 집에서 화장실 보느라고 잠깐 들어갔다 다시 나서 막 달려서 갔는데 어머니 집에 갔는데 한 5분 늦게 갔다. 야, 이게 불호령이 떨어지네. 진짜요. 근데 나는 안 혼내고 이제 며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군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몇 개월 늦었다고 이 얘기를 해야지. 나 얘기했지. 그러면 어머니, 넌 빠지. 끝까지 막아야지 가서. 그거 저희 집사람이 오직 가면은 3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뭐. 미안하긴 해요. 네? 형수님한테 미안하긴 해요. 아니, 나는 전혀 안 미안해. 어머니가 안 그냥 그런데. 우리가 좀 먼저 가서 어른 빨리 모신 거고 집사람도 그게 습관이 되니까 애를 제가 다 혼나. 엄마한테도 혼나고 저희 집사람한테. 빨리 서둘러요. 뭐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나는 그러면 다시는 안 그래가지고. 가. 네, 늦었으니 가겠습니다. 너무 데리고 가요. 극단적이야. 이 원래 사람은. 극단적이에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정말 이쪽도 극단적이야. 왜요? 아니 무슨 가정에서 네. 집에서 며느리가 5분 좀 늦을 수도 있고 30분 늦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5분 늦었다고 군기를 잡고. 이게 뭐, 워낙에 너 좀 지각 좀 하자고 습관 좀 들이고 아니, 뭐 그래도 이렇게 해서 적당히 그래야지. 약간의 군기를 잡은 거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무슨 뭐 엄청나게 무섭게 굴고 그 전에 또 그런 건 밥상 아니었는데 얘기가 한번 있어서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예. 다 어머니도 시어머니한테 그 받은 맞아요. 어떤 대물림의 시어머니 역할이라 그럴까? 그런 거지. 심한 건 아니었어. 이 얘기에 맞아요라고 얘기하시는 면 그럼. 아니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감사하네. 아니, 저는 사실 이 집의 며느리가 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혼 초에 제사 날짜나 뭐 차례 지내거나 아니면 가족 식사에 몇 분만 늦어도 아버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시고 방으로 들어가 주시는 들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실은 과민성 대장이 있어가지고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은 뭔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막
막 너무 조바심 나고 불편하니까 도착하자마자 이제 호들갑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오빠가 또 화장실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막 썰을 풀어도 아버님은 이렇게 하고 들어가 버리시고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진짜 무서웠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약간 스트레스처럼 돼가지고 안 늦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가족 모임이 기쁜 마음에 가야 돼. 그건 있어요, 확실히. 맞아. 가족이 사랑으로 뭉쳐야지 군기로 뭉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게 편안하고 가고 싶고 가면 행복하고 이래야지 무슨 뭐 어디 벌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교육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지 않아? 근데 이제 이해가 안 가 나는. 본인도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한번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내 스스로가 불편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거나 보라 말거나 마담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몇 분 지금 5분 넣었잖아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아니 저는 늦을 수도 있고 일찍 올 수도 있는 거지. 10분 늦은 것보다 낫잖아요. 그거 그 며느리가 담당할 몫이 아니라 아들 몫이에요. 아니 아들이고 누구고 화장실에 가면 늦을 수도 있고 뭐하지. 이게 생가사가 오가서 뭐 임종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임종을 하면 한 몇 분 뒤에 죽어야 되는데 10분 뒤에 왔다. 이러면 임종도 못 보고 부르자식이 되지만 살아있는데 10분 늦게 하고 살아있는데. 안 그러고 오다 보면 길도 막힐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이게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한테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받았거나 그렇게 해서 나도 처음엔 싫었지만 몸에 익었던 분들이 혹시나 내 밑에 세대에 내가 또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 저 갑자기 뜨끔해지는 게 사실 저희 아빠가 엄청 이렇게 약간 좀 전형적인 가부장적이고 막 그러신 분이거든요. 몸이 아파도 정신력으로 버텨야 돼. 약 먹으면 혼나고 여름 같은 때에도 냉수 샤워를 해야지 이거를 몸으로 이겨내야지 너의 정신력도 강해진다 그래서 그 샤워할 때도 뜨거운 물로 조금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끝까지 차가운 물로 해서 막 그 샤워를 이겨내야지 내가 이제 인간으로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게 훈련인데 매번? 키웠었어요. 나를 어떻게 찬물에 그 그래서 아빠는 막 정신 훈련해야 될 때는 막 산에 데리고 가고 그러면 제가 진짜 고등학교 때 아빠랑 산에 정신 훈련하러 갔다가 나 못 가겠다고 막 들어 누웠어요. 그때도 제가 키가 이만하고 몸무게가 이만했었거든요. 저를 업고 올라가셨어요. 극복하는 걸 배워야 된다 아버지가 그러시면서. 대단하시네요. 근데 정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느 순간 소풍 갔다 와서 우리 딸들이 엄마 오늘은 학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날 저런 날 다 따지면 안 돼. 가야지. 엄마 목이 아파요. 물 많이 마시고 이겨내. 정신적이야. 그래 흉보고 담는다는 말이 그랬어.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다. 보고 담는구나. 약을 안 먹이고. 그런데 본인이 그걸 닮으면 안 무서워요? 그게 좋아요? 깜짝 놀래죠. 놀래죠. 그리고 뜨끔했다잖아요. 안 그러려고 노력해.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해. 이렇게 치조하듯이 물어보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똑같은 걸 경험해서 그래요. 제 동생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형 아빠랑 똑같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빠인데. 왜? 그랬더니 형 방송 운동 제일 좋아하잖아. 난 선거하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때 내가 깨달음을 얻고 반성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동생한테 보이지 말아야겠다. 방송 줄였냐? 많이 줄였죠. 그다음에 제 둘째가 저를 닮으면서 항상 저를 좀 약간 그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제가 아버지를 봤던 것처럼. 삐딱하게. 그때마다 나는 반성을 하면서 딸을 좀 멀리하면서 좀 반성을 해요. 딸을 멀리. 딸이 날 싫어하니까 내가 멀리 있어주는 게 걔로서 편한 거 아니야. 내가 1년에 톡을 보내 한 번도 제 톡을 열질 않아요. 그 뒤로 전 톡을 다시는 보내지 않아요. 저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딸이 나를 멀리하는 게 편하면 난 멀리 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중에 꼰대가 될 것 같다고 저도 살짝 걱정한 게 많이 저는 걱정해야 돼요. 저희 딸이 7살이잖아요. 제사 지낼 때도 절도 엄청 잘해요, 저희 딸은. 계속 제사 지내는 거 봤으니까. 전 부칠 때도 옆에서 전집 아줌마처럼 전을 붙여요. 막 되게 신나서 막 그리고 은연중에 평상시에 내가 얘한테 계속 다현아 남자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응? 집에서 주상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리더십 있는 남자를 만나야 돼. 너희들 키즈 카페에서 놀지? 그러면 그 중에서 리더십 있는 애 있지. 그런 애들하고 친하게 놀고 나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근데 이게 축적이 됐나 봐. 어느 날 이렇게 앉아있다가 왜 그런 거 물어보잖아. 세뇌가 됐나 봐요. 어느 날 내가 다은아 넌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난 엄마가 골라주는 남자하고 결혼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순간
내가 얘한테 너무 어려운 걸 막 부르나? 얘가 자기가 자기 남자를 못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나?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어. 그러니까 나는 반대로 이런 게 얘기해요. 축적되면 현욱 씨는 뭐 꼰대로 가는 거야. 리더십 있는 사람 만나라 뭐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아들들한테 딱 한마디만 해요. 너가 좋은 사람이 되라. 너가 좋은 사람이 되면 모든 건 다 해결된다. 대인관계고 뭐고 일단 네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고 네가 인격적으로 성숙되면은 나머지는 다 이루어진다. 근데 하나도 내 말 들은 자식들이 없어요. 정말 심지어 둘째는 반대로 가고 있어.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 차단을 해버렸어요. 전화번호. 수신 차단. 이게 왜냐면 대화를 하다 보면은 화가 나요. 엄마가 차단했다고요? 내가 차단했어요. 톡은 나가게 하고 톡은 나가게 하니까 문자로 오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대박. 스팸으로 집어넣어버렸어. 기절했다는 거네, 그럼. 엄마 불렀는데 못 들어가는 거 스팸으로 아니에요? 넣어놨어요. 왜냐면은 답이 없는 거지. 내가 옳지 않고 내가 얘를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외로워도 집에서 혼자서 뉴스 보는 게 더 좋아. 혼자서. 제가 꼰대 같은 얘기를 하면 이제 금보라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가끔 강의할 때 하는 얘기예요. 제발 자식한테 좋은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너무 어려운 얘기다. 아니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지 말고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람 두 분이 말씀 나누면 진짜 뭐 답답하기가 저희 고모부가 이제 아버지 묘지에 올 때마다 이제 꼰대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어떡해요? 이게 풍수지리학적으로 볼 때 여기가 이렇게 묘자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놓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세월 한참 지나서 이제 27살 때 이제 MBC 공채 탤런트가 돼서 딱 합격을 했는데 친척들 만나서 이제 축하도 받고 이런 자리에서 고모부가 광수야. 네가 대스타가 되려면은 아버지 묘를 옮겨야 된다. 이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고모부만 만나면 난 그 고모부를 좋아했는데 이제 이장 얘기만 하면 화가 나는 거야. 부담스럽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고모부 아버지 묘지를 왜 제 마음대로 어떻게 옮기냐고 그리고 풍수지리도 잘 몰랐고 어렸을 때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명절 때만 되면은 네가 대스타가 될 수 있는. 광수 네가 더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정도 인기에 머무른 거는 이장을 안 했기 때문이야. 이러니까 이제 그 추석 때나 이렇게 뭐 구정 때 이렇게 친척들이 모일 때 그 막내 고모만 오면은 또 이장 얘기하실 텐데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니 상가집에서도 광수야. 이제 합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니? 요번에 한번 해봐. 이장을. 해보면 너 잘 풀릴 거야. 어머니 어디 찍어준 자리가 좋은 데가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본인이 대안은 없지만 여기는 아니고. 본인이 그런 좀 너무 높은 산에 있고 성당묘지에 계셨는데 좀 안 좋다 그랬는데 결론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결국은 제가 2016년도에 합묘를 해드렸어요. 옮겼어요. 드디어. 네. 근데 우리 고모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이제 대스타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가 말년이 좋을 거예요. 아, 예. 꼰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생각을 저희가 많이 떠올리는데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보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의 좁은 생각으로 그 생각만을 강요하는 사람 어린 꼰대들이 꽤나 많아요. 네. 무조건 내 세대가 맞고 저 위에 하는 것들은 진짜 다 올드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꼰대들도 많아서 그 이야기를 아직도 분이 안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 금보라 마담님의 이야기 듣겠습니다. 천하의 금보라가 젊은 꼰대한테 당하고 한숨도 못 잤다. 아니 당했다라는 건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당한 거죠. 당한 거지.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 연예계 데뷔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쟁쟁했어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우리 연예계 쪽 이 기강은 정말 주연이고 조연이고가 없는 거예요. 선배님이 최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라도 이제 옷 심부름가까지 다 하고 커피 심부름 다 하고 뭐 5만 가지를 다 했는데 그중에서 꼭 갑질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나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꼰대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8명이 부부 동반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커피를 마시자도 그 앞에 커피숍을 갔어요. 근데 그때가 한 9시 반, 10시 됐으니까 이제 거의 커피숍이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근데 우리 딸보다 어리겠지. 어린애가 이제 알바를 하고 막 있는데 주문을 받는데 밤에 커피를 마시면 못 마시니까 저는 고구마, 말린 고구마 하나 사고 근데 이 봉지를 찢어서 먹으려면 봉지 안에 넣는 것보다는 접시에다 놓는 게 좋잖아요. 쏟아갖고 여럿이 먹을. 접시를 하나 달랬더니 이따 드릴게요 이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뭐 마실래 못 마실래 8명이 이제 주문을 해서 뭐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음료수를 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음료수를 시키면 콜라나 아니면 뭐 사이다를 시키면 뭐가 따라 나와요? 얼음은 고사하고 컵을 주잖아요. 병을 나발로 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컵이 와야 되는데 컵이 안 왔어요. 근데 접시도 물론 안 줬고 그래서 혼자서 밤늦게 피곤한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러고 이제 내가 컵을 가지러 갔어요. 언니 여기요 컵 좀 줄래요? 그때 설거지 하다 말고 와서 컵을 딱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이제 고무장갑 끼고 또 막 설거지를 하더라고. 컵을 닦더라고. 그래서 이게 컵이 보통 이렇게 놔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컵을 하나 들고 갈래다 하나 갖고 모자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와서 쟁반에다 컵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설거지 하다 말고 지금 컵 갖고 가셨어요? 네. 말씀을 하고 가져가셔야죠. 그냥 가져가시면 어떡해요? 이래. 어머. 그럼 얘기해 있지. 나 같으면 고마울 것 같아. 자기가 바쁘니까. 그냥 컵은 거기 있는 거니까. 은도아 씨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알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 근데 옛날 같으면은 뭐야? 너 일로 와봐. 딸 같은 게. 네가 서비스를 못해서 내가 손님이 2번 왔으면은 네가 죄송해 해야지. 그리고 내 스스로 가져가면 네가 바쁜데 죄송해 못 챙겨. 이게 기본인데 내가 나이 먹었구나 늙었다는 게 그냥 쟁반채 컵을 2개를 들고 돌아섰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확 돌렸어요. 그래서 다시 걸어가서 컵을 다시 제자리에다 꼽아놨어요. 꼽아놓고 그 아가씨가 설거지하고 있길래 언니 컵 하나 더 주세요 그때. 고무장을 탁탁 뻗대고 컵을 딱 주더라고요. 왜 그래? 그래서 다시 컵을 갖고 와서 이제 먹고 다 헤어졌는데 집에 오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떡해. 내가 이게 어른으로서 참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장님을 나오라고 해야지. 사장님은 그 시간에 없지. 그래서 아니 내가 참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야. 내가 내일 가서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하든지 그 언니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 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잘못된 건 아무리 세상이 갑과 을을 떠나서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하루 이틀이 바빴어요. 그다가 3일, 4일 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안 간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도 좀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갈라리 때 우리 남편이 참거라 이래서 또 참았는데 내가 근래에도 지나가는 길 있으면 꼭 가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그거는 걔를 위해서도. 내가 욕을 먹고 꼰대가 되더라도 그건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옛날 꼰대들은 그래도 의협심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들도 후배가 잘못하면은 야, 너 일로 와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새는 그렇게 가르치면 후배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선배님이나 잘하세요. 그리고 걔네들이 가서 얘기를 해. 나 저 선배가 출연하면 같이 출연 못합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잘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박.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세상에 이 꼰대라는 의미가 나는 결코 고리타분하고 내 거를 잘못된 거를 강요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배척할 건 배척하고 이래야지 무조건 꼰대다 이거는 어른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커피숍에 언젠가는 가요. 가고 올해 안으로 갈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동치미에 출연하면 다시 보고를 할게요. 이거는 정말 저는 같이 가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꼰대를 제대로 보여주고. 아니야. 여기 가면은 가가지고 컵을 소개시켜버려요. 여기 가면은 내가 욕을 더 먹어. 아유 어쨌든 예.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는 꼰대하면 나이로 그냥 밀어붙이려는 거 내가 맞아. 내가 다 겪어봤어. 이걸로 가는 꼰대가 많았는데 요즘은 약간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젊은 꼰대들도 꽤나 많은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청바지 꼰대. 청바지 입은 꼰대. 그러니까 청권, 점권, 젊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보면 큰 동서는 차이가 지니까 막내 동서가 귀엽대요. 아유, 뭐 10살이야 차이도 귀여운데. 근데 바로 위에 동서들이 꼭 갑질을 하잖아요. 이것도 몰라, 동서?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섭다 그러는데 그 왜 대학교도 신입생 뭐 연수회 이런 데 가면 2학년생이 1학년생 자기가 겪잖아요. 실제로. 너 나 누군지 몰라? 왜 인사 안 해? 안면 인식 장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게 일어나서
꼰대가 꼭 나이 먹고 늙은 사람이 아니라 젊은데도 의식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이 점권이죠. 중고등학교 애들도 요새 왜 그렇게 후배들 폭력하고 그러겠어요. 저는 걔네들도 초등학교 6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라도 꼰대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본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라는 거를 일찍이 배운 거죠. 그렇게 딱 우월적 지위는 아닌데 저는 처음 시집 와서 첫 제사 때 형님이 동서 저는 그냥 사자.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형님? 저는 정성인데요. 저는 정성이에요. 모여서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한 2~3시간만 일찍 오면 다 붙일 수 있잖아요, 형님. 오순도순.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희 형님이 삐져서 그때부터 제사에 참석도 안 하시고. 집안을 아주 화목하던 집안. 싱가포르 가 계시잖아요. 외국 가셨대요? 네, 외국에 나가시. 그 사실 회사에서는 뭐 다 착착착 올라가지만 연예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뭐 주인공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정말 연차순 아니에요? 아니, 연차순 아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인기라면 나도 만만치 않아. 미치겠어. 어떤 애가 주연할 애가 아닌데 갑자기 주연이 됐어. 그러면 이제 대사도 많잖아요. 그리고 주인공을 하면은 개인 분장실을 줘요. 근데 우리가 대사 분량이 많으면은 종합 분장실에 같이 있어요. 단체로 쓰는데. 왜냐하면 대사를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미리 와서 대기하고 세트 들어가기 전에 대사를 맞춰야 되는데 얘가 안 와요. 그러면은 이제 스텝한테 얘기를 해서 아 대사 맞히게 오라 그래. 그럼 그분은 안 오세요. 그냥 코디하고 맞히는지 누구하고 맞히는지. 그러면은 나 혼자 세트 들어가서 혼자 중얼중얼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아니 전달은 했대. 그럼 안 와요. 안 오면은 와서 대사를 맞힌 거하고 안 맞힌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있죠. 슈팅 가가지고 NG를 내. 나도 만만치 않은데 내가 이기겠어요? 걔가 이기겠어요? 짬밥이 이겨요. 절대적으로.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나는 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걔를 밀치고 내가 대신 다치는 거예요. 씬이? 예, 씬이. 차가 오는데 비켜 이러고 내가 대신 쓰러져야 되는 씬이에요. 감정을 담아서? 차 쪽으로 밀었군요. 아니 매트를 깔아놨잖아요. 이렇게 나도 꼰대지. 매트를 깔아놨잖아요. 우리가 밀면 다치니까 이렇게 매트를 해놨어요. 근데 하는데 그런 건 이제 한 번에 끝내야 되잖아요. 저 제가 경아야 비켜 이래야 되는데 경아야 미안해 엔지 미안해 엔지 내가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여기 밀었다 어머 얘 나 감정 없어 내가 너무 세게 밀었니 그때 아니야 그치 그래 다시 갑시다 어떡해. 경아야 비켜 어머 미안해 어떻게 해 미안해. 내가 몇 번을. 그래갖고 나도 그런 건 참 못됐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야. 너무 그렇게 생각해 알았을 것 같아. 상대 배우 알았을 것 그래서 같아. 내가 미안해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다 했어, 사실은. 나도 그러고 나니까. 차라리 차에 받치고 싶어요. 선배님. 저도 데뷔 초에 목소리가 되게 특이했잖아요. 지금도 특이해. 그 목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이게 원래 자기 목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여자 선배님들이나 다 원래 이게 네 목소리니? 막 이렇게 뭐 같잖아.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녹화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앉으신 선배님이 녹화 시작하기 전에 딱 뒤돌아보더니 너 목소리 그렇게 낼 거면 방송하지 마. 어머. 얘기하지 마. 이러고 앞을 딱 보신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얘기해? 여자 선배님이. 근데 그러니까 막 무슨 퀴즈 프로 그때는 퀴즈 프로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저 신인 때 막 들 때. 그래서 순간 멍해지면서 어떡하지? 목소리를 바꿔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유 어떡하지? 근데 매니저가 이거 되게 잘하라 그랬는데 모르겠다 그냥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막 얘기하면서 녹화를 하고 끝났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신 선배님이 저랑 목소리가 비슷하신 거예요. 누구지? 아니요. 금보라 선생님. 진짜? 금보라 선배님 기억 못 하시죠?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런 목소리로 방송하지 마. 맞아 이렇게. 비슷해. 색깔이 겹쳐. 맞아. 그래서 그게 한 15년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딱 그렇게 뒤돌아보고 딱 말씀하시는데 놀랐는데 녹화를 막 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선생님도 저랑 목소리 비슷하신 것 같은데
너무 하신다 막 이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너무 또 선생님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알게 됐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별로 막 이렇게 속에 담고 한 게 아니고 그게 그냥 아니라 하지 마! 뭐 이렇게 그냥 하신 방송 끝나고 거구나. 뭐라 그랬어?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니 그냥 녹화 끝나고 그냥 갔죠. 저는 완전 신인이었어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했는데 아무 말 안 했어. 기억 얼른 도망갔죠. 끝나자마자 마이크 놓고 막 나갔죠. 그냥 농담으로 너 이제 나하고 비슷하니까 목소리 그렇게 내지 마. 그러고 하셨겠지. 그치. 그 기억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방송을 했단 말이야, 네가? 스피드가 비슷해. 스피드가 비슷해. 이게 한참 전이 아니, 10년 전이니까. 내가 그러면은 이 친구를 라이벌로 느꼈나 보다. 목소리로 너무 목소리로. 왜냐면 내가 그때 누구든지 쳐내야 내가 그 자리에 가거든. 근데 나는 근데 사실 진짜 전혀 기억이 없어요. 그쵸. 그랬겠지. 저기 두 분 다 얼굴이 빨갛시네요. 계속 하셔야 돼. 아나운서국도 서열이 엄청 있잖아요. 나이 관계없이 무조건 입사 연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비 모임이라고 은퇴하신 퇴직한 선배들이 이제 자리 마련하시면 저희가 이제 가끔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들어드리고 또 이제 그 오비 선배들이 그냥 자리 마련하게 그러니까 상도 가끔 주시고 이렇게 하면 받아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좋은데 이렇게 그 중에 조금 활동을 그 오비 모임 내에서의 활동, 그러니까 아나운서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오비 모임 내에서의 활동이 활발하신 분이 있어요. 왜 개에서도 활동이 활발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말을 얹으시는 게 이제 잘 나가는 후배 아나운서들의 용모 지적, 발음 지적. 걔는 어미 처리가 좀 별로더라. 끝을 더 내려야지. 네, 시민실처럼 오비 모임에는 밑에 애들은 또 너무 바빠서 못 가요. 그리고 무서워서 안 가는 것도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가서 몸으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동기 언니가 참다가 선배님 혹시 몇 년 차 때 퇴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나 2년. 잃어버리면 저희가 완전 2년밖에 안 하신 거예요? 우리 땐 다 그랬어 이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오랫동안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없었던 것도 맞아요. 2년이 지금 20년 같은 건데 그때 저희는 네 이렇게 되는. 아니 김경아 씨가 M본부 아나운서죠? 네네네. K본부 아나운서 누가 선배야? 내가 선배지. 선배 보기엔 어때? 김경아 너무 깐날. 어미 처리가.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